미국 정부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쌓아놓은 2차 백신 전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로 전환된 디즈니랜드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 인근 지역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의사당인 주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50대 남성이 뇌출혈로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2차 접종용으로 비축했던 백신을 모두 풀기로 하면서 일반인들의 접종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1차와 2차 접종 간격이 길어지거나 아예 2차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1차와 2차 백신 접종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입니다. 모두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엑산 mRNA 백신. 개발 방식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떤 백신을 맞아도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Their research is so unbelievably similar. When you look at it, it's hard to tease them out from each other. So medical professionals do not have a preference between those two as to which you get. 하지만 예방 효과는 비슷할지라도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지켜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백신 물량 부족 현상을 우려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 이상을 넘겼을 때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Giving the one dose and delaying the second dose beyond what was discovered in the clinical trials, we take a risk of those individuals not necessarily being protected sufficiently. 교체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 간격이 다른 만큼 현재로선 백신 상호 호환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을 1차에 맞았을 경우 2차에도 같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CDC는 같은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정확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안정성과 확실한 예방 효과 기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ikely to be 2 doses, at least the first 2 vaccines will be, they're not interchangeable. You have to get the same dose, the same brand the second time.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사람에겐 예방 접종 기록 카드가 제공됩니다. 카드엔 백신을 접종한 날짜와 2차 접종 시 백신 제조사 등이 적혀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반드시 2회 접종을 해야 최대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카드를 받으면 반드시 사진을 찍거나 지갑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2회차 접종을 할 때 같은 백신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1차와 다른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반드시 같은 백신으로 접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감염 우려로 지난해 3월부터 문을 닫은 디즈니랜드가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되면서 오늘 문을 열었는데 백신을 맞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이른 새벽부터 붐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의 자치가 끊긴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에 대형 천막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동화 속 환상의 나라를 떠올리게 하던 장소가 슈퍼 백신 접종소로 바뀌었습니다. 개장전 이른 시간부터 백신을 맞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I decided to get here early, so I wouldn't have to be. I expected lines and lines of people. It's been terrible. I have not seen my family at all. I've dropped off Christmas presents at the door, and then we Zoomed to open them.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디즈니랜드 인근 도로 일대가 마비되면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접종소 문이 열렸지만 예약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I know people really are excited to get the vaccine, which is thrilling to me. But at the same point in time, we can't have them line up and come down if they do not currently have or fit in the Tier 1A and have already made a reservation. 카운티 당국은 백신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종을 예약하기 위해선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You have to be patient, and once we do get enough vaccine, we'll be vaccinating people at the rate of 1.5 million a month. Our goal, as we call Operation Independence, is by July 4 to have gotten at least 70% of our population vaccinated. 당국은 이곳에서 매일 3,2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며 더 많은 백신이 확보되면 하루 접종량을 7,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65세 이상 주민과 의료업계 종사자들을 최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주 백신 접종 자격 여부를 공지하고 사전 예약을 도와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에서 50대 남성 의사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16일 만에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던 그레고리 마이클 교수가 지난달 18일 화이자 백신을 맞고 접종 후 손발에 작은 반점이 생기면서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난 3일 숨졌습니다. 특히 마이클 박사는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반응인 급성 면역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당국도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이자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마이클 박사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본 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232, the nays are 197. The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공화당에서도 총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탄핵안을 심리할 예정이지만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전까지 상원을 소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결국 빨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20일에야 탄핵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100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원 구조상 공화당에서 17명의 의원들이 이른바 반란표를 던져야 하는 만큼 탄핵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최종 탄핵 투표가 오늘 이뤄진 가운데 의사당을 지키기 위해 의회 내부 곳곳에 배치된 주 방위군들의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주 방위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두고 어제부터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 경비에 나섰고 휴식에도 의사당 내부 바닥에서 취침하는 등 의사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당의 병력이 야영한 것은 지난 1861년 남북전쟁 이후 16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15,000여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까지 총 2만여 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업체와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회사 경영진이 불법 행위에 관여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트럼프 그룹과의 뉴욕 시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Goodbye to the Trump organization. We're not doing any business with you.
트럼프 그룹이 뉴욕시와의 계약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은 센트럴파크 내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2곳과 회전 목마 그리고 브롱크스에 위치한 골프장 1곳입니다. 한편 계약 파기에 따라 트럼프 그룹은 이들 시설에서 벌어들인 연간 1,700만 달러의 수익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주간에 워싱턴 DC의 모든 숙박 예약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무장 민병대와 증오단체들이 워싱턴 DC로 이동해 취임식을 방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취임식 주간 워싱턴 DC의 숙박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신규 예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 플랫폼 회원 중 의회 난입 사태의 연루자와 증오단체 관계자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들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어비앤비 소유 여행사 호텔 투나잇 역시 모든 숙박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 장소를 빌려준 워싱턴 DC 주민들과 예약자들에겐 관련 비용을 전액 환불할 예정입니다. 지난주부터 연방정부의 2차 현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계좌이체는 물론 메일을 통해 경기부양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비카드로 받는 경우 자칫 광고 메일이나 스캠 등으로 착각해 쓰레기로 버리는 일이 일수라고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의 현금 지급 대상인 K 브라운 씨는 최근 자신에게 지급된 2차 경기부양금이 들어있는 메일을 하마터면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부양금을 연방정부의 종이 수표로 받았던 터라 선불 데비카드가 들어있는 메일이 스캠이나 광고성 메일인 줄 알았던 겁니다. Frankly, I almost threw it in the trash before I opened it. Yeah, it would have been really bad. 연방정부는 지난주부터 2차 현금 지급을 위해 데비카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차 때 수표를 받았더라도 2차 현금 지급은 카드로 발송될 수 있어 우편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메일에 동봉된 데비카드 모양이나 형태도 연방정부와 관련한 표식 없이 일반 카드와 동일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The card itself has nothing on it about US Treasury. 또 데비카드를 전화로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소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밝혀야 해 자칫 스캠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2차 현금 지급은 하얀색 봉투에 데빗카드가 동봉된 메일로 발송됩니다. 데빗카드 앞면엔 비자 로고가 인쇄돼 있고 뒷면엔 메타뱅크에서 발행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수령한 카드는 온 오프라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개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은 두 종의 새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며 이번 변이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타난 변이와 달리 미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변이 두 종 가운데 하나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똑같은 유전자 돌연 변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에 이미 존재하던 바이러스 종에서 일어난 것 같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한 종은 오하이오 주도인 콜럼버스에서 지난달 말부터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이는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꺼번에 목격된 적이 없는 3개의 다른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공발과 마찬가지로 전염력이 강하지만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어제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327명으로 조사돼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월에만 34,804명이 숨진 가운데 의학 전문가들은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3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 증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 7,393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 수는 2,274만 14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LA에서 새해 첫 12일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어제 샌페르난도 밸리 지역에서 10대 소년이 살해된 사건까지 포함해 올해 총 1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19건 가운데 12건은 갱단과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이 같은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선 시정부 지원 인력 충원과 갱단 개입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보호관찰 감독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위험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중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신설하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의 외교 라인의 한반도 전문가가 대거 포진하면서 대북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신설하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인수위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와 오바마 행정부에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한 아시아 통으로 꼽힙니다. 신설되는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대중국 대응을 포함한 아시아 전략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아시아 차르로 불립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외교 라인에는 한반도 전문가가 대거 포진하게 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며 대북 전략적 인내에 깊숙이 관여했고 국무부 부장관으로 발탁될 것으로 알려진 웬디 셔먼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에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은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내며 북한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대중 강경책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손된 동맹 복원을 첫 단추로 내세웠습니다. 대중국 견제 전략과 함께 한반도 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처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재작년 8월 대법원이 돌려보낸 재판의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다시 상고해 오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기소 이후 약 3년 9개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에 최종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결정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첫 번째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따로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나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르재단 지원금 강요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데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던 앞선 2심보다 형량이 10년 줄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이 됩니다. 오늘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웠던 사면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원들의 억류 해제를 협상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 협상단이 오늘 성과 없이 귀국합니다.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 억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협상단이 4박 5일간의 이란 카타르 출장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협상단은 이란에서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란 정부 관계자와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의 외교 고문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억류를 해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오염 증거도 제시하지 않아 우리와의 협의 자체를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동결 자금의 해제 문제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내 은행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이란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이란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임기를 일주일 남겨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는 사실상 멈춘 상황입니다. 이란 측이 우선 돌려받길 원하는 액수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선박과 선원들의 억류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선박 및 선원이 최대한 하루빨리 조기에 억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협상단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란의 협조를 당부했고 이란 측도 선원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입양아 정인이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양엄마 장모 씨에 대한 혐의를 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리 검토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양엄마 장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정인이의 양엄마 장 씨를 태운 호송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속 2달여 만에 시작된 첫 재판.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장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종종 울먹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는 남편 안모 씨와 나란히 앉았지만 부부 사이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혐의였던 아동학대 치사죄 대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를 주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구체적 폭행 상황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자 정인이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췌장을 파열시키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폭행의 고의성 여부. 검찰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폭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의학자와 부검의의 재감정 소견과 장 씨에 대한 심리 행동 분석 결과를 모두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미리 검토하지 못해 아쉽고 송구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첫 재판. 검찰이 장 씨의 구체적 폭행 혐의를 설명할 때마다 탄식을 내뱉던 방청객들은 법정을 나가는 장 씨를 향해 악마라며 비난했고 정인이를 살려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두 번째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1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법원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양부모가 타고 있던 차를 막아섰고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면서 오열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엔 분노의 외침이 메아리쳤습니다. 시민들은 살인죄로 처벌하란 팻말을 들고
줄지어 눈길을 걷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양부모에게 우리가 다 정인이 엄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줄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정인이를 추모하는 탁자 위엔 하얀 국화와 과자, 음료가 쌓였습니다. 법원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고 학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화환 89개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다음에는 내 딸로 태어나달라는 절절한 말들이 걸려 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한 양엄마, 장모 씨가 탄 호송 버스가 나타나자 애도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응어리진 마음을 풀 길이 없는 엄마들은 여기저기서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51명. 하지만 방청권을 신청한 사람은 800명이 넘었습니다. 재판 중간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단 말이 전해지자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엄마를 태운 호송버스가 나오는 순간 버스를 때리고 눈덩이를 던지고 아예 앞에 들어누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담장에 달라붙어 팻말을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아빠 안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아침 일찍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안 씨는 법원에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고 재판이 끝나고 20분 뒤 호의를 받으며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아빠가 탄 차 역시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가로막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9년 4월 발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13일 오후 유튜브 조회수 11억 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0억 뷰를 돌파한 지 석 달 만인데요.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가 11억 뷰를 넘긴 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11억 뷰를 기록한 DNA 뮤직비디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또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포함해 28편의 뮤직비디오가 억 단위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꼽히는 베슬이 잇따른 자살 사고로 임시 폐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발생한 텍사스주 출신 20대 남성의 자살 사고 이후 베슬이 폐쇄됐다고 전했는데요. 2019년 3월 문을 연 베슬은 154개의 계단식 오르막길과 80개의 전망 공간으로 이루어진 16층 높이의 벌집 모양 건축물입니다. 문제는 46m 높이인 이 건축물이 유리 등 어떤 외관재도 없이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1년간 3번의 자살 사고가 발생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납포한 이란 해군이 대규모 해상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란 해군은 현지 시각 13일 오만만에서 마린 파워 99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신형 함정인 마크란과 제레가 참여했습니다. 마크란은 이란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이고 제레는 이란 해군이 보유한 선박 중 가장 화력이 센 함정인데요. 이란 해군은 특공대를 태운 헬기가 마크란에 착륙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 걸프 해역에서 우리나라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납포해 아직까지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공기통 같은 장비 없이 물속에서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22분 숨 참고 202m 잠수입니다. 공기통도 없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에 뛰어든 남자. 덴마크 출신의 프리다이버 스티그 세버린슨인데요.
숨을 참고 양발에 신는 물갈퀴를 단 채 핀수영으로 202m를 헤엄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는 2016년 카를로스 코스테가 세운 종전 기록을 25m나 더 늘린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멕시코 서부의 한 바다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고 극한 도전에 나선 거라고 합니다. 요가를 통해 개발한 자신만의 호흡법으로 물속을 헤엄치는 스티그.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다음 도전이 벌써 기대가 되네요. 보수적인 이집트에서는 팔로워 5천 명이 넘는 개인의 SNS 계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엄격한 인터넷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춤 영상은 무죄, 이집트 여성들 석방입니다. 자, 방 안에서 그리고 도로 위에서 흥겨운 음악만 있다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춤을 추는 여성들. 이집트에 사는 한인 호삼과 마와다 엘라드홈 양인데요. 이들은 지난 7월 각자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올린 춤추는 영상이 문제가 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NS에 올린 영상이 이집트의 사회가치 위반, 음란 조장 등 도덕 규범을 어겼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법원이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아 결국 석방된 건데요. 보수 성향이 강한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도덕 규범 위반 혐의로 수십 명이 체포돼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삼과 엘라드홈의 구독자는 각각 130만 명과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 흥겨운 춤 다시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차가운 얼음물에 뛰어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낯선 개가 얼음물에 빠진 날입니다. 모자를 쓰고 주황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꽁꽁 호수를 헤엄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얼음 호수 한가운데 빠진 개가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이 개의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 9일 영국의 폰트프렉트 호숫가에서 조깅을 하던 중 얼음물에 빠진 개를 발견하고 주저없이 호수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그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얼음물에 뛰어든 영웅이라며 칭송하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시대 유명인이라고 해서 마스크 착용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다이하드 영웅도 마스크 안 쓰면입니다. 네, 영화 다이하드를 통해 최고 액션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은 톱스타 브루스 윌리스.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할리우드 대표 배우 중 한 명인데요. 최근 약국에서 쫓겨나는 망신을 당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약국을 찾은 브루스 윌리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겁니다. 약국 직원은 윌리스가 마스크 대신 쓸만한 스카프를 목에 하고 있었지만 돌아다니는 내내 코와 입을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윌리스는 현지의 한 매체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테마파크로 유명하죠.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디즈니랜드 백신 센터로 변신. 마치 동화 속 환상의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디즈니랜드입니다. 한 해 방문객만 수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문을 닫은 디즈니랜드가 백신 접종 센터로 변신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애너하임시 소재 디즈니랜드에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금주 중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기로 했다는데요. 오렌지 카운티는 오는 7월 초까지 모든 주민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소속 팀들의 홈구장도 백신 접종 센터로 속속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디즈니랜드와 메이저리그는 꿈의 무대로도 불리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꿈 하루빨리 이뤄져야겠습니다. 암호를 분실해 디지털 지갑에 묶여있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약 370만 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비번 잊어버려 2,600억 난리판. 자, 이런
비밀번호를 까먹었군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수차례 오류가 났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광풍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수천억 원이 넘는 돈을 찾지 못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스테판 토마스 씨. 그는 수년 전 디지털 지갑에 키를 보관하는 암호화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8번이나 시도했지만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지갑에는 7,002개, 그러니까 우리 돈 약 2,6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남은 비밀번호 입력 기회는 단 2번.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영원히 비트코인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눈 뜨고 2,600억 원을 날릴 위기에 놓인 건데요. 비트코인 측도 비트코인은 암호를 저장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사는 개인에게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암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